이제 오늘 김윤덕 관련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김윤덕이 사실 거의 간첩급의 주사파다. 김윤덕 씨는 1966년생 전북대학교 출신이고요. 학생 시절에는 별게 없었는데 학생 끝나고 나서 민혁당 전북지역 책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민혁당이 전체적으로 전향할 때 같이 전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향을 근데 완전 해서 김영환 완전 직속 라인이라고 직속이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주사파거나 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민주당 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문제라고 느껴지는 건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면 민혁당과 관련된 얘기가 일체 없어요. 근데 민혁당은 적당한 학생운동이 아니고 남로당 남로당 전북지역 책이거나 이석기 레벨의 간첩. 민혁당은 사실 북한에서 아호도 받았고, 그렇죠. 직접 관리했던 큰 조직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80년 이후에 주사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민혁당이에요. 그 민혁당의 최고위급 간부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를 일체 기록에 안 남기고 있어. 이 사람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통일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데 통일부 장관의 연역에 이 사람이 뭐 민혁당을 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사라지는 거야. 이제 이런 상태로 되면 그게 맞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본인이 사상이나 역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적당히 그런 거를 숨기고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되면 그게 뭐 어때? 이런 아주 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면 여기 막 그 임종석이나 이인영보다 더 빨개요? 임종석하고 이인영은 비교가 안 되는 레벨이지. 그럼 민경호랑 하면은? 민경호보다도 위에 있어. 그 이 사람 전향서를 왜 안 썼어? 전향서를 아마 그때 썼겠지. 전향을 할 때 반성문 같은 걸 썼다고. 그래서 공소 기각이야. 그러니까 공소가 돼야 되는데 공소를 안 한 것으로 그냥 끝난 거야. 공소 보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사람을 공소를 안 할 수가 있어? 간첩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특례 조항 같은 게만 있을 거야. 국가보안법은 사상범위라고 보고 본인이 반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뭐 관계기관의 인정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해. 그래서 형을 안 산 거야? 안 사. 잼버리 망친 놈 맞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임종석 수준의 그 주사파였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 사실 주사파가 뭐 몇만 명이나 되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근데 전북 지역 책임자가 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짝 그냥 은연중에 그냥 민주당 사무총장이 된 거야. 저러다 이제 통일부 장관 된다니까. 통일부 장관이 됐는데도 우리가 몰라. 주사파인데. 주사파인데. 북한에 정보를 넘기던 사람이. 아니 내가 오해하지 말 거는 지금 내가 뭐 추정컨대 김윤덕 씨의 사상적 문제는 별로 없어. 지금도 주사파이거나 이런 거 아닐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건 역사의 진실이라는 차원에서 당신 정도면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해 줄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의 어떤 자서전 같은 게 있는데 그 자서전에도 민혁당 같은 얘기는 안 나와. 자서전을 왜 쓰냐고 이 사람들. 근데 왜 정청래 같은 애도 자기가 북한 방송 보고 이런 거 뺐잖아. 걔는 좀 잡범이라서 빼도 그냥 인정하는 거지. 또 저것도 있어요. 오늘 민주유공자법이 드디어 본회의에 계류가 됐어요. 이게 2017년에 민주당 의원 123명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가 회기 마감되면서 폐기가 됐어요. 근데 2022년 11월에 전재수가 이제 다시 똑같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전문부터 다 똑같아 그냥.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예산안까지 뽑아봤어요. 도대체 이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예산이 국가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거냐. 저게 실제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2017년 처음 나올 때 비용 추계서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자녀 플러스 또 누군 줄 아세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까지도 입학 특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53.8억 원이 소요가 되는 거야 매년. 아니 그러니까 현재도 이미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 예산이 53.8억 원이 연간 소모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나는 네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걸 이렇게 민주화 운동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건 날치기 통과해도 괜찮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이 대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안 한 사람들 대표적인 게 CA 재헌의 그룹, 그치. 민추이 그룹, 부산 동의대 사건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CA라는 건 그 산업행위라 그래서 그야말로 그 폭력 혁명을 선동했던 조직이에요.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그쵸.
민추이라는 것도 그 혁명 막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혁명 운동을 했던 집단이고, 그 다음에 부산 동의대 사건은 이제 농성하다가 화염병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경찰들 여러 명이 다친, 여러 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하면 뭐 완전히 민주화 운동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서 그쵸.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잉 특혜 같은 거예요.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맨날 그 노래 부르잖아. 사랑도 명예도 이름은 남기지 않는데 유가족은 남기겠다는 거지. 유가족과 아니 맨날 노래는 그 노래를 그렇게 바꿔야 돼. 부르면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유가족도 남김없이로. 그러니까 근데 막상 이제 그 돈 나올 때는 이제 저렇게 하는 거가 특혜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두 가지 좀 가슴 아픈 얘기는, 아까 내가 방송을 하는데 댓글에 자기 아버지가 뭐 6.25 유공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쪽 분위기는 그러니까 6.25나 선화남이나 그치. 이런 건 유공자가 그치,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공자로 수용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뭘 하겠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6.25나 천안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이거는 이렇게 커져 있잖아. 심지어 세월호나 뭐 이태원 특별법 이런 게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 그치. 본말이 전도된 거야. 민주화 운동을 오히려 좁혀야 돼. 좁히라는 게 뭐냐면 직선제나 민주화운동 그치. 운동을 했던 건 민주화로 취급을 하되, 무엇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거냐면 반미나 친북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아니지.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지금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정청래, 그 다음에 임종석, 그 외에 거의 지금 현역 김윤덕 같은 사람 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야. 그러면 민주화 운동이 뭐냐라는 정의가 또 없어요, 법에. 정의가 없을 수가 있어. 아니 민주화 운동이라 하면 이런 게 없고 5.18, 4.19는 다 보상을 받았는데 87년 유월항쟁, 부마항쟁 같은 경우는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슨 투쟁 몇 개를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법을 발의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민주화 운동이라 하면 뭐다 이렇게 정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법이 통과될 거라고 지금 이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부권을. 이 거부권 유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법안을 이게 막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총선 이후에 첫 타켓으로 이거잖아. 민주화운동 유공자법. 또 하나가 뭐냐면 양곡관리법인데, 요거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 오히려.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쟤네들도 잽을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감한 법, 특검법,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걸 먼저 던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쟤네들이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잖아. 이건 민주화운동의 어떤 역사와 정신을 모독하는 뭐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이딴 소리를 해대면서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민주화운동이 이런 식의 정치적인 술수, 정치적 어떤 그런 것에 놀아나는 것도 좀 그래. 난 조희정님이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저같이 전라도에 사는 사람이 술 마시고 샤워한다고 삼성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세탁기 돌려 죽으면 우리 가족이 삼성 특허 외치고 세탁기 유공자법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좀 코미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엊그제도 뭐냐면 이태원 특별법 유가족들이 경찰청장이 이렇게 법원에 가는데 막 머리를 끄집어당기고 막 이러더라고. 경찰청장. 아니 이게 어디 세상에 이런 게 있어? 더 웃기는 거는 이게 어떤 유가족들이 정말 한에 못 이겨서 그런 거라면 난 납득이 되겠어. 그런데 한에 못 이기겠다보다는 그냥 제멋대로 뭐 좀 하는 듯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야. 그치. 근데 이분들이 그냥 이태원 특별법 그분들이잖아. 5.18 어머니나 세월호 어머니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세상에 완전히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그 민평기 여사 그 어머니 김청자 여사 보면은 가서 손을 꼭 잡고 뭐 머리채를 잡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아들은 아니 뭐라 그러냐면 뭐 우리 아들 죽으면 살려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은 누가 죽였나요? 딱 이렇게만 물어보는데 그걸 김정숙이 째려보잖아요. 아니 너무 좀 지나쳐. 그러니까 나는 그 깜짝 놀랐어. 그건
법원이 판결하도록 하는 거가 그치, 나라잖아. 그리고 그치. 조금 더 가면 민주화 운동에도 사실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CA나 산호맹이나 뭐 민추이나 이런 거는 그냥 혁명하겠다라고 하는 친구야. 그쵸. 근데 민주화 운동이 대세가 되니까 지금 우리도 껴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이러다가 한 10년 지나면 세월호 이태원 민주화 운동이라고 유족 나도 우리도 유족 저거 해달라고 유고적 특별법 해달라고 그럴 할 것 거 아니야 같아. 지금.